지금 서울에서 전세가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게 대규모 입주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입주 때문일지 그 지역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은평구입니다. 영끌들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노원이나 은평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냥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거기 그래서 2030대 거래량이 늘었어요. 비중 말고. 보세요. 비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2.5%가 영끌들이 매입했다. 2030에. 그런데요. 비중으로 볼 게 아니죠. 뭐예요? 노원 은평구밖에 서울에서는 못 살 정도로. 노원 은평구 샀으면은 노원보다는 이제 도봉이나 강북이 싸고 좀 비벼볼 만한 데가 이제 금광구 이런 데들도 샀어야 되지 않냐. 근데 일단 노원은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동네죠. 왜냐면 학군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교통도 형성되어 있고 자족시설도 존재하죠.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노원, 없으면 은평을 매입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녀 계획이 있거나. 그런데 이게 작은 문제만 해결된다면 30대 이하의 매매 계약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거래량은 줄었는데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2030은 거래량이 조금 줄었고 40, 50 이상은 거래량이 확 줄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늘어났어요? 3월. 3월부터 거래량이 왜 늘어나요? 신규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에 당선이 됐죠. 당선되면서 한 이야기들이 뭐예요?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세금 완화. 근데 휘둘리고 있어요. 그 전에 2030도 연끌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하니까 집값이 올라서 연끌한다고 하더니 이제 또 완화하니까 집값이 올라서 연끌한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서 재개발의 GTX 기대감에 갈아타게 수요까지 몰려서 되게 호재들이 많은데 가격은 착하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재개발을 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 건 개소리죠. 왜? 아파트를 재개발하진 않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 부숴가지고 아파트가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다? 개소리죠. 두 번째, GTX 볼까요? GTX가 왜 인기일까요? 막상 들어오고 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별거 아니죠? 그건 대표적으로 동탄에 SRT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출퇴근하기 좋고 그런데 일단은 가격이 안착하죠? 오전에 가봐요. SRT 꽉꽉 찼나? 텅 비었어요. 직장인들을 얼마나 이용한다고. 가격 비싸고요. 시간대 맞추기 힘들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죠. 언론에서 말하는 GTX가 인기인 이유는 뭐예요? 그냥 GTX니까 인기 있다가 아니죠.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는데 시간 더럽게 오래 걸리는데 GTX 타면 빨리 가니까 인기가 있다. 이거죠. 근데 은평은 서울이에요. 서울 안에 있는 데서 GTX가 무슨 인기가 있겠어요? 뭐 상가나 이런 쪽은 번성할 수 있어도 유동인구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을 불편해질 뿐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신고가 찍는 단지들만 콕콕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세가 반등한 실거래 사례들이 여럿 나오고 있다. 거래가 수십 수백 건 됐는데 여럿이면은 몇 번이나 나왔다고. 아까 기사에서 언급한 단지들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백년산 11억 5천 신고가 거래된 후 10억 5천까지 하락했지만 10억 9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올랐다. 10억 4천만 원 거래된 후 9억까지 떨어졌다가 9억 6천. 그래서 요거 거래됐다가 요거 거래됐고 요거 거래됐으니까 회복된 거다. 그런데요. 전반적인 추세를 볼까요? 요때 가격만큼도 안 나오죠. 요 거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거래보다 하락한 가격이죠. 그럼 하락세라고 보는 게 맞지 저게 회복세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요. 10억 4천에서 9억이라고 했는데 9억 없죠? 근데 9억 6천까지 회복됐다. 그 다음에 9억 3천5백 되고 그 다음에 9억 2천 됐는데 왜 요것도 빼고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떨어지는 추세가 답이죠. 그리고 급전세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전세가 속출할수록 전세가가 떨어지면은 갭이 벌어져서 환금성이 떨어지고 역전세가 나기 때문에 돌려줄 보증금이 생기면서 집주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전세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나 공급 때문이다. 절대 금리 이야기 안 하죠. 공급 때문이라고. 근데 공급 때문인데 1400가구가 집값에 영향을 크게 미칠 정도의 공급이었냐? 언제부터? 그러면요. 서울엔 몇 개구가 있어요? 25개구가 있는데 1400개 35,000가구죠. 서울에 35,000가구 입주된다고 하면은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거 하나 들어왔다고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아니죠. 그 전에 금리 인상 요인이랑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상황에서 공급까지 들어오니까. 그래서 핵심은 수요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공급이 들어오면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면은 전세금 8억 5천에서 6억 이 정도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보면은 매매 가격 지수 어때요? 그래서 반등했냐? 아니죠. 계속 약보합이죠. 전세 가격 지수는요? 3월에 입주가 돼서요? 1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개소리를 피우냐? 3월에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지. 전세는 1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3월에 가속화된 거고. 말씀드렸죠? 가속화 요인이 된다고. 어디서 약을 팔아요? 이미 떨어지고 있었는데. 전세가율이요? 여기 튄 거라고 하더라도 전세가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형국이죠. 그러니까 갭투기가 들어오기도 용이하지도 않다. 서울은 규제 지역인데. 그래서 거래량 보면 어때요? 아까 뭐 2030 뭐 거래량 늘어났느니 뭐니 여기서 50% 매입해봤자 30건이에요. 여기서 20% 매입하면요 36건인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매매 비중은 그래도 한 30%대는 계속 나온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그럼 30%면은 54건이죠. 30건으로 줄었는데 비중이 30에서 50%로 늘어났으니까 젊은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게 전문가예요? 거래 현황 보면 자 수색동 대림 물론 여기서 이런 최저가 거래를 띄워줄 리가 없죠. 특수 거래라고 칩시다. 나온 건 없으니까. 근데 매물 가격 조금씩 낮추고 있고 그 전에도 떨어지는 추세였죠. 9억대에서 8억 5천으로 또 1층이니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도 12억대에서 13억까지 갔다가 12억대 갔다가 10억대 거래가 나왔다. 10억 7천 이거 특수거래다 빽! 그런데요 12억 2천의 매물이 나오는 게 11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억 7천은 팔리고 11억은 남아있고 11억대의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실제 거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죠. 이 정도의 매물이 없고 다 12억대 거래되고 여기도 매물도 다 12억대다. 그렇다면 저게 특수거래일 가능성이 높지만 비슷한 한 3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는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게 실제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호가가 12억에서 11억까지 뚝 떨어졌으니까. 전세가율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죠. 이것도 뭐 하나 튀긴 했지만 오히려 저거 10억 7천짜리 주전세로 판 거 아니에요? 다른 거래 볼까요? 9월 이후 거래 안 되다가 4월에 거래 한 건 떴는데 떨어진 가격이죠. 그리고 지금 낮추고 있죠. 그 다음에 14억대까지 갔던 거래가 뭐 13억, 12억, 13억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것도 11월 이후 거래가 끊겼다. 얘보다 호가가 높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안 팔리고 있죠. 11월에 마지막 거래였는데 11월 매물이 이 정도인데 5월까지 그 매물 그대로 내놓고 있으니까 안 팔리고 있는 거다. 자, 매물 어때요?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매물은 계속 팔려고 내놓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전세 매물이 급증해서 전세가가 떨어졌다. 이때 잠깐 볼록 튀었다가 금방 내려왔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월세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입주 물량이요? 입주 적정 수요만큼도 안 나오는데 입주 폭탄이라 전세가가 떨어진대요. 다시 올라가야죠. 분양 계획도 작년 거지만 분양이 안 됐으니까 계획으로 남아있죠. 분양도 2389가구 공급하는데 공급은 390가구밖에 안 나와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급을 내겠다는 거. 재개발에서 공급이 나오긴 뭘 나와요. 더럽게 안 나오는데. 결론 보셔야 할 게 2030 비중 늘어났다고 해서 영끌 살아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비중만 늘어났지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즉 이런 말에 넘어가서 지금 노원하고 은평이 핫플레이스구나 지금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친다는 거죠. 두 번째 GTX 그 다음에 재개발 갈아타기 세 가지를 볼게요. GTX는 서울의 호재는 아닙니다. 이거는 GTX 먼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나마 나아지는 거고 그것도 엄청난 호재가 아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만큼. 그 다음에 재개발은 절대 아파트의 호재가 아니죠. 아파트가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갈아타기 수요 은평이요. 은평에서 갈아타려면 경기도에서 와야 되는데 웬만한 경기도 아파트가 은평보다 비싸요. 갈아타서 오긴 뭘 와요. 그럴 거면 이미 왔지. 그리고 추세를 보면요.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고 매물 역시도 매매, 전세 다 쌓이고 있다. 즉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자꾸 띄우려고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매매, 전세 하락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똘똘한 채는 살고 외곽 쪽은 죽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곽 쪽에 영끌한다. 이거요 낚시죠. 살아난다는 똘똘한 채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당연히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유동성 축소장대에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은평이라고 가격 덜 올랐다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 만큼 떨어져 가고 있는 초입 단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이 기회다 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금이 당신에게 팔고 빠져나갈 기회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